안녕하세요. 컴퓨터 하드 능력 2급 필기 강의를 맡은 김경화 강사입니다. 컴퓨터 하드 능력 2급 필기는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일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컴퓨터 일반이 20문제,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2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과 요점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컴퓨터 하드 능력 2급 필기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으니까요. 빨리 취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 컴퓨터 하드 능력 2급 필기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컴퓨터 하드 능력 2급 필기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컴퓨터 일반에서 윈도우즈의 특징 및 요 새로운 기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새로운 기능과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우리가 단축키라고 하는 요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특징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요. 우선 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요 GUI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요 GUI라고 하는 거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우리가 예전에 운영체제에서는 도스에서는 CUI였어요. 그래서 CUI라고 하는 거는 커서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 도스 운영체제에서는 키보드가 입력 장치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요 GUI 환경이라고 하는 요 환경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우리가 마우스가 입력 장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그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32비트와 64비트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64비트가 속도가 더 빠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64비트를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중요한 부분, 자동 감지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줄여서 PMP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면은 자동 감지라는 걸 아는데 PMP라고 나와 있으면 그걸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PMP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N이 요 AN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 자동 감지 설치 기능은 뭐냐? 요거는 컴퓨터에 어떤 장치를 연결하면 그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장치를 인식을 해서 장치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설치해주는 기능이 바로 뭐다? 자동 감지 설치다.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핫스왑이라고 하는 거를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핫이라고 하는 건 뜨겁다라고 하는 거고, 요 쌉이라고 하는 건 교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원을 만약에 켰어요. 그 켠 상태에서 컴퓨터에 시스템의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작업을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우스가 고장이 났거나 키보드가 고장이 났을 때 전원을 끄지 않고도 그냥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핫 스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 두 가지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점형 멀티태스킹. 이 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가서 이렇게 뭐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하는 걸 이런 우리가 선점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제가 미리 어떻게 해요? CPU를 미리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의 문제가 발생을 해도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 다운이 되지 않는 그런 거를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NTFS 파일 시스템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대용량의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하나의 드라이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의 낭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바로 뭐냐면 NTFS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전환 기능. 우리가 로그인을 했다가 다른 사람으로 내가 로그인으로 또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끄지 않고도 다른 사용자 이름으로 우리가 로그인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원격 지원이라든가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방화벽,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하는 게 파이어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방화벽 같은 내장 기능이 있어서 보안에도 조금 더 강력해졌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윈도우즈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용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요 에어로피크라고 하는 게 자주 좀 용어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 에어로피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창 같은 걸 이런 걸 실행을 시켰는데 그 창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네모난 창이 나와 있을 때 작업 표시줄 위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그 작업 표시줄에다가 아이콘을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축소 형태에서 미리 보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에어로피크라고 하는 거고, 또 윈도우즈 탐색기에 보면 요 맨 끝에 아래 작업 표시줄 맨 끝에 보면은 요 바탕화면 보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놓게 되면은 모든 창을 갖다 어떻게 해요?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에어로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미리 보기를 좀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능이 바로 뭐다? 에어로피크다. 요거와 관련된 단축키가 우리가 윈도우 키하고 요 윈도우라는 키하고 또 알파벳 뭐를 눌러주게 되면 D를 눌러주게 되면은 요 D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요 에어로피크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피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살짝 뭐 훔쳐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기, 그러니까 바탕화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에어로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창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창이 실행이 되어 있는데 요 창이 이렇게 귀퉁이에다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창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짝 크기가 변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윈도우하고 방향키를 눌러줘도 창의 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에어로 스냅이고, 에어로 쉐이크. 이 쉐이크라고 한다라는 거 흔들다라는 뜻이잖아요. 창이 여러 개가 실행 중인 거에서 내가 위에 있는 창의 제목 표시줄에다 갖다 놓고 마우스를 막 어떻게 해요? 마우스를 흔들게 되면은 모든 창이 최소화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다시 또 제목 표시줄에서 흔들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거. 그런 기능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에어로 쉐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동 감지, 핫스와핑,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용어. 그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1번 다음 중 컴퓨터의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플러그 앤 플레이일까요? 핫스와핑일까요? 그렇죠. 뭐가 되는 거예요? 핫스와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기능. 우리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가 고장났어. 마우스가 고장이 났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 기능이 바로 뭐다? 핫스와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옆에 나와 있는 요 플러그 앤 플레이는 알죠? 자동 감지 설치라고 한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플러그 앤 플레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PMP라고 했어요. 요거 기억을 해다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3번에 보면은 채널이라는 게 있고 4번에 보면 인터럽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요 채널은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속도 차이를 인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뭐다? 채널이에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채널은 CPU, 우리 중앙처리 장치 CPU하고 입력 장치 또는 출력 장치 사이에 뭐를?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채널이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CPU하고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의 속도 차. 그거를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발생이 됐을 때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인터럽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갑자기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 그거 중에서 우리가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정전이 있겠죠. 정전이 되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다 멈추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터럽트라고 한다.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요 윈도우즈의 에어로피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윈도우즈 기능에 보면 에어로 피크 기능도 있었고 에어로 스냅도 있었고 에어로 쉐이크도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에어로 피크에 관련된 거는 어떤 걸까요?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어로 피크는 뭘까요? 1번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이거 에어로피크 기능이 아닌 것 같고 2번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다 라고 했죠. 피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약간 살짝 훔쳐본다 라고 했었잖아요. 미리 볼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답은 정답은 몇 번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요 2번이 될 거예요. 그죠?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어떻게 빠르게 보거나 미리 볼 수 있는 거. 그죠? 약간 어떻게 한다? 미리 훔쳐본다.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요 에어로 피크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요 단원에서는 윈도우즈의 특징과 요 새로운 기능 요거를 꼭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로가기 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바로가기 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축키라고도 합니다. 단축키라고도 하고 숏컷 키라고도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단축키라고 하죠. 이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나마 그래도 많이 출제되고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F2라고 하는 거, 요 F2는 뭐 하는 거다? 이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F2에 관련된 거는 좀 많이 알고 있죠? F2. 요 F2라고 하는 거는 뭐를 해주는 거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다. 그래서 F2는 이름을 바꿔주는 기능이 됩니다. F2 그러니까 요 2 따서 이렇게 이름 바꾼다 라고 해서 그렇게 암기해 주셔도 좀 괜찮고요. 그 다음 F3이라고 하는 요 키는 우리가 찾는다. 파일 또는 검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3은 뭐다? 찾는다 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찾기 기능. 그다음 F4는 요 F4라고 하는 거는 파일 탐색기나 아니면 인터넷을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익스플로러 나와 있는 그 화면에 뭐가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주소 표시줄이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요 4하고 요 주, 4주, 그쵸? 4주 8자 이렇게 4에서 주소 표시줄을 나오게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5라고 하는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뭐 티켓팅 하거나 막 그럴 때도 인터넷 화면이 잘 안 나와 그럴 때 F5를 막 눌러주게 되면은 다시 화면이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F5라고 하는 단축키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F6은 창이나 바탕화면에 그 화면의 요소들을 보여주게끔 해주는 기능이다. 화면의 요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 여기 6 그죠? 6 해서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F10이라고 하는 건 다 메뉴 나오게 한다라는 거 아시죠? F10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든 그 메뉴가 나오게끔 해주는 기능은 다 뭐가 된다? 요 F10이 되는 거예요. 메뉴 나오게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F2는 다시 한번 보시면 F2는 이름 바꾸기. F3은 뭐예요? 3 뭐를 찾는다. 그쵸? 뭐를 찾는다 할 때 찾기, 검색한다 라고 하는 거. F4는 사주, 요거 주소 표시줄 나오게 한다라는 거. F5는 새로 고침. 요거는 뭐 티켓팅하고 막 그러면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F6은 요소들을 보이게끔 해준다.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그 요소들을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F10은 뭐가 나오는 거다? 메뉴다.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Alt F4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Alt F4는 창이 열려져 있어요. 그 열려져 있는 창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 종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Alt F4를 눌러주면 이 창이 꺼질 거고 또 Alt F4를 눌러주면 이 창이 꺼질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창이 없는 상태에서 Alt F4를 눌러주게 되면은 컴퓨터를 어떻게 해요? 종료하겠다라는 창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Alt키하고 F4를 시디된 종료라고 하는 단축키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Alt하고 F4는 창을 종료해주는 단축키가 되는 건데 창이 아예 없을 때
열려져 있는 창이 없을 때 Alt F4를 눌렀을 때는 시스템 종료 창이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Alt F4에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lt 탭은 요 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동할 때 이렇게 하죠. 표현에서도 탭 눌러주면은 칸이 이렇게 이동이 되잖아요. 그 열려져 있는 웹들끼리, 창들끼리 창을 갖다 어떻게 해요? 전환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Alt 탭이다. 그리고 Alt ESC는 항목을 열린 순서대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열린 순서대로 창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순서대로 이동하게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럴 때는 Alt ESC. 그리고 여기서는 또 중요한 거 Alt 엔터 중요합니다. 요 엔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엔터키를 딱 눌러주게 되면 어떤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 Alt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 선택한 그 항목 뭐 아니면 뭐 어떤 폴더 그거에 대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속성 창을 보여준다. Alt 엔터는 뭐를 보여준다? 속성 창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lt F4하고 특히 Alt F4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롤이 나와 있는데요. 요 컨트롤 ESC는 시작 단추 나오게 하는 거 아시죠? 컨트롤 키하고 ESC를 눌러주게 되면 뭐가 나온다? 시작 단추. 근데 우리가 시작 단추 나오게 하는 방법은 요 컨트롤 ESC 말고도 키보드에 보면 윈도우 키가 있잖아요. 그 윈도우 키를 눌러줘도 어떻게 돼요?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걔를 요거 모양만 눌러줘도 키보드 자판에 있는 얘만 눌러줘도 어떻게 돼요? 요 시작 단추가 나온다. 다시 누르면 시작 단추가 어떻게 돼요? 숨겨지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컨트롤 Shift ESC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뭐가 실행이 된다? 작업 관리자가 실행이 된다. 이따가 문제 풀 때 요 작업 관리자에 관련돼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건데요. 요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많이 막 다운됐는데 단축키에 X를 막 닫기 버튼을 눌러도 프로그램이 꺼지지 않을 때 요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강제로 어떻게 해요? 종료를 하잖아요. 그 화면에 들어가는 단축키가 바로 뭐다? 컨트롤 시프트 ESC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있고 우리가 Alt하고 우리가 또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또 꺼지기도 하죠. 컨트롤 Alt 딜리트 키를 눌러도 꺼지죠. 컨트롤 키하고 또 여러분들 뭐예요? Alt 키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눌러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면을 끌 수 있는 작업관리자라고 파란 화면이 나오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작업관리자를 눌러주면은 요 화면에 들어가는데 얘를 눌렀을 때는 얘를 한 번 더 눌러줘야 되는 거고 이 컨트롤 시프트 ESC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작업관리자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ESC는 바로 작업관리자로 들어가지만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는 파란 화면에 여러 가지 흰 글씨로 뭐가 막 나와요. 그럴 때 작업관리자라는 글자를 한 번 더 눌러줘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는 Shift F10. 요 Shift F10은 요 Shift 키하고 F10을 눌러주게 되면 그 선택한 항목에 대한 뭐가 나와요?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온다. 그리고 Shift 키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뭐 버리려고 하는 파일이 있다 그러면 휴지통에 끌고 가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휴지통에 들어가는데 Shift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는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컴퓨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제가 된다라는 거. 그걸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Shift 요 딜리트 키도 중요하니까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Shift 딜리트 키 휴지통에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윈도우만 있는 거는 시작 메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 요 Shift 키하고 요 퍼즈 있죠. 요 Shift 키하고 퍼즈 또 퍼즈라고 하는 요 키보드에 브레이크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윈도우 키나 요 퍼즈나 윈도우 키나 뭐 브레이크나 이런 거는 CD10 속성에 뭐를 보여주는 거다? 대화 상자를 보여주는 거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요 시스템에 뭐가 보인다? 대화 상자를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 네, 윈도우하고 L은 요 L이 로그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PC를 잠그거나 계정을 갖다 어떻게 전환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요 L이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윈도우하고 요
요거 중요해요. 요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아까 알려드렸잖아. 우리가 에어로피크에서 바탕화면에 표시임이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에어로피크 기능을 요 윈도우하고 뭐를 눌러줘도 된다, D를 눌러줘도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 또 요거 윈도우하고 또 뭐예요? 요 T 같은 경우는 뭐다? 작업 표시줄의 맵을 순환한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윈도우하고 뭐예요? 요 E는 요 파일 탐색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시험을 위해서도 알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실습을 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탐색기, 폴더창 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윈도우하고 E를 알고 있으면은 금방금방 열 수 있으니까 편리한 기능이니까 꼭 기억을 해놔 주세요. 윈도우와 R은 대화 상자 실행 창이 뜰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바로 뭐다? 요 윈도우하고 R이다. 이 R이 런이에요. 실행한다 라고 하니까 요 윈도우 R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요 컨트롤 시프트 ESC 작업관리자 열어주는 거, 휴지통에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 시스템 속성창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윈도우 퍼즈. 그 다음 윈도우하고 L은 PC를 잠그거나 계정을 어떻게 한다,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윈도우 D 바탕화면 전체를 숨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윈도우 T 작업 표시줄의 웹을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하는 거. 네, E는 뭐가 나오게 한다? 파일 탐색기가 나오게 해준다 라고 하는 기능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요. 뭐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냐면 작년부터는 이렇게 윈도우하고 조합된 요 단축키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작업 표시줄에서 열려있는 프로그램의 미리 보기를 차례대로 표시할 수 있는 바로가기 키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윈도우즈가 바로바로 이렇게 창끼리 이동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 윈도우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요 윈도우하고 D가 바탕화면 나오게 하는 거라 그랬죠? 요거 내용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찾으라고요? 옳지 않은 거. Shift F10은 뭐가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선택화면에 바로가기 메뉴. 요거 맞죠? 그죠? Shift Delete 키는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어떻게 된다? 삭제한다. 요거 맞고. Ctrl ESC는 이거 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컨트롤 ESC 키는 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시작 화면이 나오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더 실행 메뉴가 나오게끔 해주는 거는 윈도우 키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실행한다. 탐색 요거 실행창에 떠야 되는 거 run이라고 했었잖아요. 윈도우 키하고 뭐다? R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밑에는 컨트롤 시프트 ESC 뭐 나오게 하는 단축키예요? 작업 관리자예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정답이 뭐가 된다? 컨트롤 ESC. 이게 잘못됐죠? 컨트롤 ESC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메뉴가 나오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다음 중 윈도우즈의 작업 관리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실행 중의 응용 프로그램을 작업 끝내기로 종료할 수 있다. 우리가 작업 관리자에 들어갈 수 있는 단축키는 아까 우리 어떤 거 했어요? 컨트롤 시프트 ESC 키가 작업 관리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눌러줄 때는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다운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강제로 어떻게 종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요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CPU의 사용 정도, CPU의 사용 현황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 변경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안 돼요. 없다가 맞습니다. 작업관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한번 내용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요 작업관리자는 현재 실행 중인 웹과 프로세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답하지 않는 요 웹이나 프로세스를 갖다 어떻게 한다? 종료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 작업관리자에 들어갔을 때는 CPU라든가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 GPU 등의 자원에 관련된 사용 현황을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의 사용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현재 요 활성화된 창만 요 캡처할 때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를 옳은 거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아까 요약 정리한 부분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 전체를 있는 그대로 캡처를 할 때는 우리 키보드에 있는 요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하는 요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현재 활성화된 창만 캡처했을 때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라고 했기 때문에 요때 사용하는 키는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Alt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정답은 그냥 프린트 스크린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Alt 프린트 스크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축키까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축키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꾸준하게 좀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그 앞에 있는 윈도우즈하고 로고키가 나와 있는 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컴퓨터를 켜놓고 그 단축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실습을 해보시면서 그 기능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컴퓨터 일반 제2강 바로가기 아이콘과 휴지통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 및 휴지통의 기능,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먼저 공부를 진행을 할 건데요. 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뭔지 이미 알고는 있을 건데요. 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본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이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링크라고 하잖아요. 그죠? 링크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콘으로 어디에? 왼쪽에, 요 왼쪽 아래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하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요런 게 바로 뭐다? 바로가기 아이콘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 주시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있는 게 몇 가지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다? 바로가기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콘을 실행을 하면 연결된 프로그램, 요 연결된 프로그램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연결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며 요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뭐가 된다? LNK다. 아까 링크라고 했잖아요. 연결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링크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 바로가기 요 아이콘을 삭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 삭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연결된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바로가기를 삭제를 해도 연결된 프로그램은 삭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에 속성 탭에 들어가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속성 탭이 나오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오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아래쪽에 속성이 나올 거예요. 거기 일반 탭에는 바로가기에 대한 위치, 이름, 크기, 수정된 날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바탕화면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일 탐색기 있죠. 그 창에서 어떤 거를 눌렀을 때 이 컨트롤 키하고 이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바탕화면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은 요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요거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하고 뭐를 눌러준다? 컨트롤 키하고 뭐를 눌러주면 시프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바탕화면에서요, 여러분들한테 요 바로가기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가기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를 좀 기억을 해놔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요 코아스 수험자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눌러서 만드는 방법, 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키보드에 보면은 우리 Alt키가 있잖아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끌고 오면 이렇게 여기에 또 바로가기 아이콘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와도 바로가기 아이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CD통 만들어졌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끌고 우리 여기 바로가기 만들기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끌고 와서도 Alt키를 누르고 와서도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요 기능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뭐가 있어요? 오른쪽 버튼 요 우측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뭐를 누르고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는 방법 그게 있고 또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끌고 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으라고 했는데 1번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하여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만들 수 있다.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서 만들 때 휴지통이라고 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또 만들고 또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벌써 틀렸네요.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이 된다. 맞죠? 다른 컴퓨터나 프린터 등에 대해서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다른 컴퓨터, 다른 프로그램, 뭐 프린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관계가 없어요. 어디에 있든 간에 바로가기 아이콘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또 윈도우즈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또 어떤 거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면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왼쪽 아래에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가 된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연결된 실제 대상 파일도 삭제가 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 삭제가 되나요? 안 된다라고 했죠. 그죠? 2번이 잘못됐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를 하면 연결된 실제 파일의 대상 파일은 삭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 창에서는 연결된 대상 파일을 변경할 수 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성 창에 들어가서 일반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네, 요 내용들. 다음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어떤 것도 찾으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항목에 한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만들 수 있다? 아니죠. 한 개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벌써 1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 속성에서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원본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맞아요. 그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의 용량은 여러분들 요거 4KB 미만입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바로가기 아이콘의 용량은 얼마다? 4KB 미만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주 윈도우즈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 링크 이거 맞죠? 하나의 개체에 대해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네, 맞아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파일, 드라이브, 폴더, 프린터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원본 파일도 삭제가 된다?
삭제가 돼요, 안 돼요? 삭제가 되지 않는다죠. 그죠? 요거의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요 정답은. 그래서 바탕화면이라든가 폴더와 같은 영역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에 대해 바로가기 아이콘은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원본 파일을 삭제하면 해당 파일의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되지 않는다. 원본 파일을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를 하면 삭제를 한다고 해서 원본 파일에는 상관이 없지만 원본 파일을 삭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 바로가기 아이콘은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당연히 실행되지가 않겠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하고 특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특히 바로가기를 삭제를 한다고 해서 연결된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하지만 원본 파일을 삭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 파일의 바로가기 아이콘은 당연히 실행이 되지 않겠죠. 이런 말을 가지고 자꾸 바꿔서 이렇게 문제를 꼬아서 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원본 파일을 삭제를 했느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를 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해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휴지통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휴지통에 관련된 문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작업 도중, 우리가 작업 도중 삭제된 자료들이 어떻게 해요?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로 필요한 경우는 복원이 어떻게 된다?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복원도 어떻게 된다?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하다. 뭐 우리 집에도 안방도 있고 뭐 거실도 있고 그럼 방마다 다 휴지통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이 휴지통을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휴지통에 버렸다가 내가 이거 잘못 버렸네 라고 하시고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복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로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래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된다라는 거. 뭐 우리가 삭제한 파일들이 어디에 있는 거를 확실하게 다 지웠는지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도 원래 있던 자리로 복원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요 문제도 요거를 가지고도 문제를 자꾸 이렇게 많이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휴지통 내에서의 데이터 실행은 작업이 어떻게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휴지통 안에 있는 내가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삭제된 파일이 휴지통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일을 거기 안에서 휴지통 안에서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실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원을 시킨 후에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놔 주셔야 돼요. 요 문제가 보기에서 아주 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휴지통 내에서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경우, 완전히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지우면 바로바로 없어지는 거.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인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부분도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플로피 디스크는 지금 사용하지 않죠. 그래도 문제에서는 요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 USB 메모리.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가 USB 메모리잖아요. 요 USB의 메모리에 있는 거를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됩니다. 도스 모드. 우리가 도스 모드는 뭐 지금 쓰지는 않고 있지만 요 도스 모드에서 삭제를 했을 때도 휴지통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디요? 요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경우 휴지통에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USB 메모리, 네트워크 드라이브.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휴지통을 비웠을 경우 우리가 휴지통 비우는 건 어떻게 비워요? 바탕화면에 휴지통이 있다 그러면 거기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휴지통 비우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눌러서 비웠을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요 1강에서 배웠죠. Shift 딜리트 키를 눌러는 요 단축키. 요 Shift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어떻게 된다? 삭제가 된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 속성. 예, 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라고 하는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택을 해놨을 경우에는 휴지통에다가 파일을 지우거나 그러면은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어떻게 된다? 삭제가 된다.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 삭제를 누른 경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단축키하고 같은 맥락이죠. 바로가기 메뉴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 삭제를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 Shift 딜리트 키랑 같은 기능이 되는 겁니다. 같은 이름의 항목을 이동해서 작업을 어떻게 한 거? 덮어 쓴 경우 이럴 때는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어떻게 된다? 삭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서는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얘는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기능과 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 경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삭제 시 삭제를 했을 때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를 찾으래요. 어떤 경우?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 있냐? 이거를 지금 찾아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삭제한 경우 요거 될 것 같은데요. 그쵸?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딜리트 키 눌렀을 때 안 들어간다 그랬죠. 요 USB 요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요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우리가 파일을 바로가기 메뉴 삭제를 했을 경우에도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휴지통 속성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라고 하는 거를 내가 옵션을 선택을 해놨다. 그래도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겠죠. 네, 파일을 휴지통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롭했어. 그거는 다시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윈도우즈에서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 옳지 않은 거. 그럼 1번 문제 보면 작업 도중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로 필요한 경우 복원이 가능하다. 이건 휴지통에 대한 정의를 말한 거죠. 이거는 맞는 말 같네요. 그죠? 요거는 맞아요. 그죠? 그 다음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라고 했죠. 우리가 방마다 쓰레기통, 다 휴지통 배치할 수 있죠. 맞는 거예요. 그죠? 원하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 복원할 수도 있다.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을 복원은 가능해요. 맞죠? 복원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직접 폴더나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폴더나 파일은 직접 실행이 불가능하다. 얘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복원을 한 다음에 실행이 가능하지. 그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갖다가 바로바로 복원할 수는 실행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정답은 여기 정답은 지금 몇 번이 되겠어요? 요거는 그쵸. 우리 정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얘는 3번이 되겠죠. 직접 실행이 어떻게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죠? 그거를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면 휴지통에 들어가는 용량이 초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초과가 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되어 보관된 파일부터 어떻게 된다? 차례대로 지워진다. 그래서 또 버리면 휴지통에 계속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는 게 오래된 것부터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니까 휴지통에 공간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버리면 또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요 문제 중요합니다.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문제가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Shift 딜리트를 사용하여 삭제한 파일이나 폴더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다. 맞죠? Shift하고 뭐를 눌렀어요? 딜리트 키를 눌렀습니다. 안 되겠죠? 설치된 하드디스크의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요거 가능합니다. 하드디스크의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휴지통에 있는 삭제된 파일을 보관하면 내 문서 폴더에 복원이 된다. 여러분들 이거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휴지통에 있는 삭제된 파일을 복원을 하면 다시 어떻게 된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랬지 내 문서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못됐죠? 어디로 들어간다? 원래 자리, 원래 위치하고 있던 자리로 들어가지 이 내 문서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휴지통과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어떻게 된다? 삭제된다.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된 거, 도스창, 플로피 디스크, USB에서 삭제된 거는 휴지통과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삭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여기 휴지통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영구히 삭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휴지통 내에서 삭제할 그러니까 휴지통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삭제할 폴더나 파일을 선택한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눌렀대요.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지우고자 하는 거를 선택을 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눌렀으니까 당연히 얘는 영구히 삭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워지는 거고요. 그다음 2번 문제에서는 휴지통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휴지통 비우기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영구히 삭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휴지통 창에서 삭제할 파일을 다시 휴지통으로 끌어놓는다. 휴지통 창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선택할 파일을 다시 휴지통으로 끌어다 놓을 수는 없죠. 요 3번이 지금 잘못됐네요. 그죠? 그리고 휴지통 창에서 특정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고 무슨 키를 눌러주게 되면 딜리트 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예요?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들을 특정 파일이나 폴더를 눌러서 딜리트 키를 눌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1번하고 같은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영구히 삭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답이 될까요? 얘는 3번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되고. 다음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윈도우즈의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으라고 하는 거를 찾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문제는 휴지통에 대한 개념, 기능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특징. 그쵸? 그래서 1번은 휴지통은 지워진 파일뿐만 아니라 시간, 날짜, 파일의 경로에 대한 정보까지 저장하고 있다. 저장이 되고 있죠. 그 파일에 대한 내용들까지. 그리고 휴지통은 윈도우즈 파일 탐색기의 폴더와 유사한 창으로 열려 파일의 보기 방식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해서 볼 수 있다. 가능하죠. 휴지통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창이 이렇게 생겨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보기창이나 이런 데 보기에 가서 내가 큰 아이콘으로 보겠다. 뭐 미리 보기로 되겠다. 뭐 작은 아이콘으로 보겠다. 우리가 요거를 탐색기에서 파일 보는 것처럼 변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명령을 통해 되살리거나 실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틀렸죠. 되살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는 할 수 없다. 실행을 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실행은 불가능해요. 절대로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파일은 실행이 안 되고 실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파일을 뭐를 한 다음에 복원을 한 후에 실행이 가능하지 복원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행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휴지통에 파일이나 폴더가 없으면 휴지통 아이콘은 어떻게 돼요? 빈 휴지통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요 휴지통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라고 하면 빈 휴지통 모양으로 나오고요. 휴지통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위에 이렇게 종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명령을 통해서 되살리거나 되살릴 수는 있지만 실행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휴지통을 비우면 지워진 파일을 복원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USB 메모리나 또 어디 네트워크 드라이브, 또 이거 말고도 플로피 디스크라든가 도스 창도 나오지만 지금 플로피 디스크나 도스는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특히 USB 메모리,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파일들은 복원이 어떻게 된다? 없다라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휴지통을 비우면 파일을 복원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 휴지통 크기가 뭘로 되어 있는 거고 0MB인 상태에서는 삭제된 파일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복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휴지통에 관련된 기능과 특징 알아두셔야 되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그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휴지통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